두 분의 지점장과 함께하는 인심 좋은 종목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겠는데요.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IBK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심상훈 지점장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 6일에 예정이 돼 있고 중국에서는 또 18차 당대회가 11월 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각각의 정치적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될 것인지 먼저 인성익 지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부 다 이제 위에 이제 뭐 권력의 우두머리들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글쎄요,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에 연관되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이슈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단기적으로는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오바마가 롬니를 조금 앞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과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경제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겠지만, 일단 오바마가 앞섰을 경우, 당선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그 가장 좀 얘기되는 그 재정 절벽에 대한 문제가 좀 우려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둘이 뭐 협상, 그러니까 의회 백악관, 그러니까 정부와 의회가 협상을 해서 아무래도 순조롭게 타결은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그 타결이 못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주가의 조정 국면은 현 상태에서 계속 좀 진행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거꾸로 이제 롬니가 당선됐을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의 그 정책 연관성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일시적으로 충격이 주지 않을까 일단은 판단이 되는데, 그런 쪽에서 봐서는 뭐 글로벌적으로서는 기존에 그냥 가는 대로 더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중국이 11월 8일 날 18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 4세대인 후진타오가 물러나고 이제 시진핑이 새로 당 총서기로 이제 등극을 하죠. 국가 주석은 내년에 다시 이양을 받는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뭔가 뭐 꼼수는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그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쪽에서 지금 진행된다는 쪽에서는 상당히 안전적이다라고 생각되고, 아무래도 정권 이양 이후에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 상당히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도 궁금합니다. 중국이야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기 부양 기조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서 내수 소비재에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두 후보 섹터가 굉장히 많이 극명히 갈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중 어느 측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 해당 섹터에 대한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그러기 전에요. 제가 오기 직전에 이제 CNN 사이트에 가가지고 여론조사를 잠깐 봤습니다. 지금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언론사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꼭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한번 참고할 만할 것 같아서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요지는 일종의 간접 선거입니다. 570명의 특정 후보를 지지한 선거인단 중에서 270명을, 538명 중에서 270명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좌우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주별로 이렇게 파란색이 이제 오바마가 좀 유리한 그런 주가 되겠고, 빨간색이 이제 롬니가 승리가 예상되는 주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그 근소한 차이로 오바마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유리한 고지를 지금 현재 CNN 여론조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어지간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언론사에서는 롬니 쪽을 또 우세를 점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재미로 이렇게 가져 나와 봤습니다. 네, 박빙이에요. 예, 박빙입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 다 알려진 거지만 일단 좀 우리가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충분히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승리하느냐 공화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희비가 엇갈리냐 이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 정책이 결국 민주당 큰 정부이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재정 정책을 확대하고, 공화당 쪽은 세금을 적게 걷어들이고 정부의 역할을 작게 가져가는 작은 정부가 기본적인 정책 기조입니다. 이 재정 정비라고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재정 절벽에 대해서 오바마가 당선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롬니가 당선되는 게 유리하냐 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인 타협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느 측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충격을 크게 주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섹터별로 보게 되면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에너지는 오바마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롬니 쪽은 전통적인 화학이라든가 전문산업 규제 완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이 갈려질 것 같고요. 역시 금융은 볼거리라 해서 금융 규제 쪽에 오바마 행정부는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공공연하게 볼거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화당 측이 승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 섹터들 상당히 좀 시장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오바마 케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그 시장에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화당 측에서는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주도 이 승리 어느 측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엇갈릴 그런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측의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승리하는 쪽에 대해서 해당 섹터에 대해서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심 좋은 종목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다음 주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까지 먼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인성익 지점장님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 갖고 온 두 종목은 참 관심 밖에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도 이제 바닥에 있고요. 실적도 그렇게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닥권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는 생각에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이수 페타시스하고요. 하나 마이크론 두 종목입니다. 네, 심상훈 지점장님은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는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종목입니다. 네. LS산전 전력산업의 최대 수혜주이죠. LS산전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포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여러 차례 언급드렸습니다만 그 기업 가치를 CEO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EO를 직접 만나보고 가장 인상 깊은 그런 종목인데요. 이노와이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4개의 종목들 각각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을 찍고 있다. 실적도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수 페타시스부터 알아볼까요? 예, 이수페타시스 재미없는 업종 지금 각광받지 못할 만한 업종입니다. 이게 인쇄회로기판 전문 업체인데 PC 좀 전에 좀 다음에 설명드리는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업종과 연관된 종목으로 보셔야 되는데 실적 당연히 안 좋은데 3분기 컨센서스를 또 하회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0%나 증가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26%나 하락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소폭 빠졌죠. 빠진 이유는 대형 납품처인 시스코나 루센트 테크놀로지 쪽에 이제 납품 지연이 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떨어지긴 했는데 4분기에 분명히 턴 얼라운드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신규로 납품처를 지금 섭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현지 공장을 통해서 제품이 일단 매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실적으로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게 현재 4분기부터 턴 얼라운드된 실적이 내년 1분기까지 연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 매출 예상치는 한 10%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실적 현재로서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 3분기 실적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쪽에서 현재 주가 지수는 적당한 선에 와 있고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 최근의 거래량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네. 빠져도 너무 빠졌다가 아니라도 이게 너무 빠졌다가 아니라 안 올라도 너무 안 올랐다. 현재 시세하고는 안 맞는데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 자세하게 일봉을 보더라도 올랐다 빠지는 부분, 올랐다 빠지는 부분, 올랐다 빠지고 계속 연결되다가 최근에 올랐다 여기서 빠지지 않고 오늘 올라갔던 부분이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부분에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놓여준다라면은 상당히 최근에 모양새가 좋게 만들어지겠다.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거래를 보더라도 기관이 누적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매수 쪽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요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신다면은 한 목표가는 한 5,000원 정도까지 소극적으로 5,000원 전고점은 한 5,100원까지 소극적으로 보시면은 그 이후에 매물벽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한 5,100원 정고점까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4분기에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예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또 짚어주신 에르스산전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4분기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방금 하경민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3분기 실적 좋고 4분기는 더 좋다라는 게 이제 네. 기본의 핵심인데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거는 좀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장기적인 어떤 산업 흐름에서 얼마만큼 길게 좀 비전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오다가 그 CNN 사이트를 잠깐 그 아이패드로 보다 보니까 지금 샌디 영향으로 미국의 그 수백만 명이 지금 암흑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춥죠. 올해도 굉장히 한파가 불어닥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전력 수요는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에너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블랙아웃을 거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에르스산전의 핵심적인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르스산 산업별 섹터를 매출 비중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주시면요. 전력 기기 같은 경우가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데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시스템 25%로 거의 70% 가까이가 전력 쪽에 아주 순수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동화라든가 신규 사업 이 섹터 안에도 전력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 하게 되면 에르스산전이고 전력 설비의 어떤 그 지속적인 증가로 한다 그러면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과 외국인 지분율 동향입니다. 네. 파란색이 이제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고요. 일본인데 이 외국인들 지분율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0월에 7%의 비중에서 현재 올해 들어와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10%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도 에르스산전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낙관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3분기 아까 말씀하신 3분기 실적 좋지만 4분기 더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한파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르스산전까지 이렇게 거래소의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준비를 하셨는데 역시나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양상이네요. 예, 하나마이크론이나 좀 전에 소개했던 이수페타시스나 그래프를 보면 그게 그거 같습니다. 예. 별 차이가 없고 하나는 코스피고 하나는 코스닥인데 자본금에 좀 차이가 있고 액면가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다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 삼성전자에서 분사한 그 반도체 그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PC 수요 지금 상당히 안 좋고 디램값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지금 받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실적을 보더라도 3분기 실적이 적자 상태를 지속합니다. 1분기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2분기 개선 안 되고 3분기까지는 개선이 안 되는데 다만 4분기에 매출이 증가하면서 분기 흑자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한 10% 이상 매출이 올라가면서 전년도 2001년도 수준까지는 이제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년도가 이제 바닥을 찍고 터닝한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데 아무래도 그 실적은 예상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PC 업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연동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최근에 기관에서 매수가 좀 집중적으로 최근에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실적은 안 좋았지만 바닥을 치고 있다는 쪽에서 한번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네. 잠깐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일봉입니다. 일봉이 잘 안 보이시면 주봉을 보셔도 참 많이도 빠졌다. 이제 신저가를 형성한 시기인데 어느 플랫폼을 그냥
급락을 한 상태죠. 일봉을 보면은 급락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원형 바닥, 단기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오는데 갈 길은 상당히 험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왜 그 기관의 거래 동향이 6월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한 10여일 사이부터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매수했다는 것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매물벽은 한 7,000원, 정고점 한 7,000원대 이상에서는 목표가 8,500원까지 크게 한번 가져가시면서 보셔도 정고점을 뚫은 이후에는 매물벽이 상당히 얇습니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대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급도 계속해서 양매수가 들어오는 점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 마이크론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 이노와이어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 관심 많으시죠? 근데 그럼요. 이제 아까 LS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CEO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산업의 동향이 훨씬 중요한데 코스닥 기업들은 저는 CEO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굉장히 많이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섹터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CEO가 훨씬 더 그 기업 가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 기업의 그 정종태 대표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거기에서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이분이 사실 그 80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무선 인터넷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 우물만 파신 분입니다. 근데 네. 가장 놀라웠던 거는 98년도에 이분이 세계 최초 스마트폰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망했죠. 너무 빨리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 모바일 포털도 생각했던 분인데 너무 빨리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업 과정은 망했는데 그만큼 그 어떤 혁신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이쪽 무선 통신 관련된 계측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망 최적화 장비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 그 자체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측면도 저는 좀 의외로 상당히 좀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어떤 경영만 신경 쓴다는 측면도 자기 대표로서 굉장히 좀 기업 가치, 오로지 그 부분만 신경 쓴다는 측면도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지금 21,3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LTE 섹터는 결국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확장 성장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CEO의 역량과 합쳐져 가지고 이 그 섹터의 장기적인 그 확장이 계속 지속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기업 가치가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현재 PER이라든가 PBR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는 수준에서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노와이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두 종목, 또 코스닥 시장에서 두 종목, 4개의 종목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두 분의 지점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또 성을 따서 인심 좋은 종목이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심상훈 지점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세요? 예. 타이틀이 제 성을 따서 인심이었습니다. 모르셨나요? 예. 그렇게 짐작을 했었는데 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듭니다. 이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가보지 않은 기업도 때로는 여기서 언급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다행히 제가 지금 분당에서 지점장을 하면서 최근에 수많은 기업들을 같이 CEO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주식 공부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또 한국경제TV에 굉장히 애청자이면서 동시에 출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량을 많이 쌓고 또 나중에 언젠가는 그런 역량이 쌓여서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시청자들하고 또 다시 뵐 날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분당 지점에 있기 때문에 혹시 저하고 또 대화를 원하시면 제 사무실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분당에 오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뵙기를 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인성익 지점장님께서는 계속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분당 지점의 심상훈 지점장 그리고 현대증권 동교동 지점의 인성익 지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